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의당 여영국 신임 대표가 오늘 취임 후에 처음으로 열린 당 공식 대표단 회의에서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서 여 대표는 양당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겠다며 정의당이 정치의 새 판을 짜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는데요.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정의당. 앞으로 어떻게 쇄신 노력을 해나갈지, 당의 노선은 또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나갈지 정의당 여영국 신임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찬반 투표에서 92.8%의 압도적 지지를 지금 얻으셨어요. 네. 창당 이래 뭐 최대 위기다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깨가 그만큼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당선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당원들이 이제 높은 지지율로 이렇게 저를 당선시켜 주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이 그만큼 지금 창당일의 최대 위기인 만큼 새로 정의당을 바로 세워달라는 절박함과 간절함의 마음이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당원의 마음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도 좀 코로나와 불평등, 차별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삶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삶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서 이분들의 이 절박한 삶도 더 가까이 함께 하면서 정의당이 이제 국민들 속에 좀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정의당의 존재감 자체가 국민들의 큰 위안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그리고 최근엔 정의당 간부의 20대 여당원 스토킹 문제, 이 지금 연이어 이런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네. 성인지 감성에 있는 측면에서 정의당이 가장 사실 정치권에서 앞서갔던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연이어 터져나오는 모습, 이거 어떻게 수습하실 생각이신지요? 우선 저는 정의당의 이런 문제가 계속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정의당이 그만큼 내부에 이런 피해를 당해도 이제는 당당하게 그 피해를 밝힐 수 있는 조직 내부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일들이 공개됨으로써 많은 당원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 우선 피해자 분께 깊은 좀 위로를 드리고요. 이런 일을 쭉 겪으면서 당내 조직 문화를 전체적으로 지난번 비대위 시절에 점검을 하고, 또 젠더 폭력 대응 기구도 별도로 또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당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더 부족한 것은 없는지 좀 살펴서 우리 당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전체가 성평등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의당이 개인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대표 출마 당시에 당의 누적된 관성과 타성을 전면 쇄신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신 바 있는데요. 네네. 당 쇄신 방안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그동안 정의당이 어디에 서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정의당의 깃발은 어디서 펄럭이고 있었는가 하는 점에서 볼 때 좀 좌우, 소위 진보 보수라는 이 가로축에서 늘 이제 나쁜 보수를 막기 위해서 좀 이 정의당이 갈 길에 늘 좀 갈짓 행보를 좀 보였다 보이시고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조국 국면 때 보여준 정의당의 좀 모습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의당이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과제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가치와 일치하는 부분은 어느 당이 어떤 추진하든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만, 이제는 정의당의 깃발이 어느 가로축에서 휘날리기보다도 세로축에 좀 기득권들 바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방향으로 노선의 대프레임을 전환하겠다. 좀 그렇게 해서 당을 전면 쇄신하겠다는 그런 좀 계획입니다. 사실 이제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지금 정의당층하고 민주당의 일부 지지층도 겹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함께 걸어왔던 그 과거 역사들도 있고,
그래서 네네. 이게 완전히 분리해서 가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정의당이 대중정당으로서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좀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되 협력할 것은 또 민주당의 일부 어떤 협력할 내용들에 대한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 이제 그런 논리 속에 정의당 당내에 우리 당원들도 의견이 뭐 이러자 저러자 하는 의견들로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데 같이 힘을 합치자. 이것을 사실상 강요를 받아왔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정의당의 갈 길을 가지를 못하고 늘 이제 그런 좀 프레임 안에 갇혀서 네.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일반 민주주의 과제나 개혁의 과제에 대해서 어느 당이든 정의당의 가치와 부합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함께 연대하고 손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의당이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 네. 이것을 좀 분명히 하겠다 하는 좀 그런 방향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4.7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대표님께서는 기득권 양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뭐 정의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참 후보 없는 선거가 참 답답하기만 한데요. 네. 후보를 내지 않은 이유는 정치인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신뢰라고 보기 때문에 정의당이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주장을 해놓고 성추행으로 이 보궐선거가 벌어지는 여기에 저희 정의당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우리가 후보를 출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게 저희 당의 좀 판단으로 출마를 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선거를 지키고는 참 심정이 참 답답합니다. 정의당이 지금 기득권 양당 간의 다툼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후보를 찍어야 할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지만 오로지 개발 경쟁입니다. 네. 집 없는 서민들의 그 고통이나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나 불평등으로 인한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비전도 내어놓지 않고 오로지 이제 개발 경쟁만 하고 있어서 양기득권 정당 두 후보는 사실상 55, 100보다 이렇게 저희들은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선거 때 내내 강조했던 것은 이제 기득권 정치 동맹을 만들겠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노선 대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4.7 재보궐선거에 그런 기득권 정치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과 함께 정치 선언을 추진해서 이제는 그 힘을 좀 한때로 좀 모아보자 하는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힘을 좀 모을 생각이고 또 지금 LH 부동산 투기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의당은 이 보궐선거 국면에 좀 부동산 공화국을 이제는 해체하자,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자는 구호를 걸고 전국 순회 정당 연설회를 다음 주부터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정당 연설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저희들 당에서 LH 문제를 이제 근원적으로 LH 문제로 드러난 부동산 투기 문제를 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당이 가장 먼저 또 가장 앞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사회가 불평등한데 불평등의 한 축이 부동산입니다. 이 자세한 불평등의 가장 큰 토대가 되는 게 부동산인데 네. 이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 그 부동산의 부를 또 세습하는 이런 그 세습 자본주의의 가장 첨단에 서 있거든요. 부동산 문제가. 네. 사실 이런 문제를 쳐다보는 하루하루 이제 그 월급 일당을 벌어서 먹고 사는 월급쟁이들이 쳐다볼 때는 절망감 같은 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부를 세습하는 이런 세습 자본주의의 고리는 이제는 단절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라는 이름으로 네. 대국민적 공감대를 좀 형성하기 위해서 전국 그걸 돌면서
정당 연설을 할 계획이고요. 물론 이제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정당 연설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그래서 정당 연설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른바 LH법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이런 이제 투기 근절책을 담은 법률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정의당이 보시기에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통과가 지금은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또 국회의원들의 윤리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국회법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아직 통과가 안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그냥 쉽게 이해하면 부패 방지법이고 그 공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 그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법이고 이런 법이 진작에 있었더라면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겠는가 네. 좀 하는 생각인데 저희들 이 법을 정의당이 이미 9개월 전에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잠자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답답한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과거 노태우 정부 때도 그 토지 소유 제한법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헌법재판소의 위원으로 그게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그런 정도의 법도 과거 군사 정부 시절에도 그런 법을 제정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이제는 토지를 일정하게 아니라 모든 토지는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네. 그 토지 공개념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좀 하고 만약에 부동산을 통해서 생기는 수익은 상당 부분은 그대로 좀 환수가 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조치가 반드시 이제 제도화되어야 된다. 이런 좀 생각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서 선거법 개정 문제 등을 논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연동형 비례제가 지방의회에도 도입되도록 역할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연동형 비례제 어떤 내용이고 왜 필요한지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이제 우리 박병석 의장님께서 그분이 아마 국회의원 하시면서 평소에 소신이 네. 이제 국민들의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야 된다. 그분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 소속에서 지금은 의장이기 때문에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다. 과대포장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받은 지지율만큼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배분되는 이른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네. 전면 도입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또 강조를 하셨고요. 이제 그런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 정치 개혁의 그 필요성은 중앙도 중앙이지만 지방도 정말 절실합니다. 지방에 가면은 이제 그 지방에 이제 지역색이 더욱더 뚜렷하지 않습니까? 네. 영남 지역, 호남 지역 더욱더 뚜렷하기 때문에 좀 이 다양한 가치의 반영을 위해서라도 그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지방의회에도 반드시 도입되어서 국민들의 다양한 뜻이 의회에 좀 반영되어서 우리 삶의 문제를 좀 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지금 이제 인터뷰 연결된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제 정의당 대표로서 어떻게 당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각오와 함께 청취자분들께 앞으로의 그 정의당의 모습에 대한 어떤 호소나 당부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제가 이제 모두의 정의당의 존재 자체가 국민들의 큰 위안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그동안 노선을 대전하겠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지는 못했는데 이제 국민들의 좀 삶의 속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고인대신 노회찬 의원께서 투명 인간들이 손잡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곳으로 정의당을 가져가겠다는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일맥 상통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고요. 네. 이제 한국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문제나 일자리 문제나 소득 문제나 이런 것을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대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여영국 대표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